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데도 조용하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계속 긴장하게 되는 공간. 오늘은 그런 공간에서 아주 자주 벌어지는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넉넉하지 않고 각자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겹치는 환경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너무 시끄럽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늘 같은 방향으로만 향합니다. 누군가가 잠깐 말을 나누면 시끄럽고 웃음이 섞이면 불편하고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내는 사람은 늘 그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는 크고 업무 외적인 통화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외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굳이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 작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음은 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시끄러운가가 아니라 누가 내는 소음인가입니다. 같은 소리라도 내가 내면 괜찮고 남이 내면 불편해지는 순간, 이때부터 기준은 객관적이지 않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중심적 기준 또는 자기합리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본인의 행동을 상황과 필요로 설명하고 타인의 행동은 태도와 성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끄럽지? 같은 행동을 두고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입니다. 이 현상은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위치와 권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타인의 존재에 더 민감해집니다. 조용해야 하는 건 공간이 아니라 타인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조정이 아니라 요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준이 거의 항상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조정 권한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이때 시끄럽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줘. 이 공간은 내가 편해야 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이 문제라면 소음을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 선택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편함의 원인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기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이 어느 조직에서나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생각보다 서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가장 마지막에 인식됩니다. 심리학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학문이 아닙니다. 왜 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있는 공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소음은 정말 소리의 문제일까? 아니면 기준의 방향 문제일까?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심리 한 스푼이 되기를 바랍니다.